보도록 하죠. 우선은 오늘 질문 받아야 될 게 제일 빠른 게 17번부터 문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를 보면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막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y는 4의 2분의 1의 x제곱을 곱하고 빼기 3을 한 그래프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해야 될 일 첫 번째, 여기 보이는 4의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고쳐야지, 표준형으로. 그러면 어떻게 고칠 거냐? 여기 보이는 이 4라는 숫자를 여기 보이는 밑이 2분의 1인 수로 바꾸면서 지수 자리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라는 숫자를 내가 다시 쓰면 얘는 2의 제곱으로 일단 고칠 수가 있겠죠? 확인되죠? 그리고 얘를 다시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주어진 시계 모양이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있었던 식이 평행이동을 한 거지.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x축을 따라서 이만큼, y축을 따라서 그렇죠.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 나와 있는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a 값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확인되죠? 그 다음 b 값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 C라는 점근선의 방정식 찾아야 되지?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원래 있던 그래프의 점근선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 얘 점근선이 뭐예요? 0. 뭐가 0? 0. 뭐가? Y는 0이 점근선이었는데 평행이동을 똑같이 적용하면 새롭게 만들어낸 녀석의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C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찾고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일단 그 y는 2분의 1 x제곱 있잖아요. 그거를 2의 마이너스 x제곱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2의 마이너스 x제곱 한 다음에 x축으로 a만큼 했는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더. 그럼 이렇게 해보자. 지현이 말한 대로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평행이동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y는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식을 고치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다시 쓰면 y는 2의 마이너스 괄호하고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결국에 여기 보이는 그래프에서 원래 있던 x 대신에 x-2가 대입된 거지? 이렇게 따라가야지.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a 하면 안 돼요? 어디를? 저기 평행이동. 여기서 그냥 바로 바꾸는 걸로? 여기서 바로 바꾸게 되면은 x축을 따라서 2가 아니라 a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만들면 이 그래프는 y는 2의 마이너스에 x-a가 돼야지.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을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x축을 따라서 p만큼 평행이동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항상 뭘로 받아들이냐면 x라는 문자 대신에 x-p를 대입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그래야지 혼동이 적어진단 말이야. 바꿔서 대입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럼 y축 평행이동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답을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결된 거죠? 21번 가요. 자, 21번 y는 5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지수함수 문제를 풀이하는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팁. 뭐 별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오답을 좀 줄일 수 있는 팁.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수함수가 써지다 보면은 진짜 다양한 모양들이 등장을 해요. 그때
x 앞에 있는 개수 보이지? 즉 x 앞에 있는 개수를 언제나 1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세요. 1로 바꿔준다. 식이 좀 불편하더라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게 더 편해. 왜냐면 방금 전에도 봐. 마이너스 x제곱 했더니 평행이동에서 조금 혼돈이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를 1로 바꿨으면은 애초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다라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x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바꿔준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자, 식 지금부터 평행이동 고칩니다. 그럼 y는 5에 마이너스 괄호하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일단 바꾸겠지?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제곱은 이제 우리가 y는 5분의 1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k로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 그래프는 y가 5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1만큼 y축을 따라서 k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y는 5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의 정보를 생각하자.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그렇지,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어느 점을 반드시 지나죠? 0,1. 그렇죠. 0,1을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어디 있죠? y는 0. 점근선 가진다. 그럼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따라가는 거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0,1이라는 점이 x축을 따라 1만큼, y축을 따라 k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반드시 지나는 점이 1,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어딘가에 1,k 플러스 1이 어딘가에 찍힐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감소함수가 되고 점근선은 y는 k에 걸리겠지? 그럼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걸릴 거야. y는 k로.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충 그려지게 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냐면 3, 4분면을 지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안 지나는 거죠. 근데 이 k 값이 여기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온다라면 3, 4분면을 지날 수도 있겠지. 어떻게 되면 3, 4분면을 지나? k가 여기 있으면 지나게 되는 거잖아. 확인되죠? 그러면 결국 점근선이 어디 있어야 돼? 3, 4분면을 안 지나려면. 여기 라인에 걸리는 게 최하 마지노선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확인돼요? 맞니? 네. 아니야. 밑에 있어도 돼. 점근선 y는 k가 이렇게 있어도 돼. 대신에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0,0이라는 점을 이렇게 지나버리면 되거든. 그쵸?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y는 5분의 1의 x-1제곱 플러스 k라는 그래프가 0,0이라는 점을 지나게 되면은 3, 4분면은 안 지나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얘를 이제 우리가 말로 한번 써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그래프의 모양은 3, 4분면은 안 지나면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k가 제일 작을 때가 0,0을 지날 때의 k 값이라는 얘기야. 그거보다 k가 커지면 그래프는 위로 더 올라갈 거니까 당연히 3, 4분면은 안 지나겠지? 다시 말하면 k라는 녀석의 값은 이상이 될 거란 얘기네. 누구보다 이상이냐? 그래프, 얘를 그냥 편의상 fx라고 이름 붙여보자. 이렇게. 그러면 fx라는 그래프가 0,0을 지나게 될 때에 k 값보다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말로 적을 수가 있겠지. 지훈이 이해돼? 지훈이 오케이? 그럼 자,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여기 그래프에다가 x에다 0 대입하고 y 0 대입해서 k값 찾으면 되겠지? 자, 여기다 0 대입하면 5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얼마야? 5가 되겠지? 5 플러스 k가 0이니까 k는 뭐 얼마가 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는 k값은 마이너스 5보다 이상이 되는 거지 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22번 갑니다. 자, 22번은 y가 3의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건데 이 그래프와 y는 k가 만나지 않도록 한다. 즉 이거와 y는 k가 안 만나 라고 얘기를 했네요. 만나지 않게 하는 k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럼 일단 해야 될 일, 이 그래프 먼저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이 그래프 우리 어떻게 그릴 거야? 절대값 나와 있으니까 절대값의 범위를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로 그려지겠죠.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이상일 때 이때는 y는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일 때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나눠서 두 개를 다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귀찮지? 그지?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범위 나눠서 그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상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라면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어. 왜냐? 우리는 바로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y는 3의 절대값 x로 되어 있는 그래프 있지? 이거가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1만큼 y축을 따라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즉 얘만 그려내면 되는 거잖아. 이때 내가 여기 보이는 이 식을 fx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면 이걸 fx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써보자. 여기 있는 걸로 가보자. fx라는 관계식을 이거는 그냥 y 쓰고 fx를 3의 x제곱이라고 한다라면 이라면 우리가 보게 되는 3의 절대값 x라는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 f의 절대값 x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절대값 x가 들어가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수상을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라면 어떻게 그렸어? 1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림을 y축 대칭해서 넘겼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의 x제곱 증가함수지. 0,1을 반드시 지나야 되지.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그려지는 애잖아. 이게 fx잖아. 맞아? 이게 fx 얘가. 근데 절대값 취한 걸 그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음수 쪽에 있는 거 싹 지워버리고 이 그래프만 그대로 하나 더 그려놓으면 되겠네. 대칭이니까. 그럼 이제 얘 그렸지? 뭐 하면 돼? 평행 이동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보이는 요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이동할 거고 한 칸 위로 올라가서 2로 이동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반드시 지나는 점이 1로. 확인돼요? 그럼 1로 옮겨지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싹 지워버리고 여기 점을 지나게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럼 굳이 우리는 범위를 나눠서 막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물론 언제? 수상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자, 그럼 다시 한번 묻자. 이 그래프가 자긴 100% 이해가 됐다. 빨리 손들어. 80% 정도 이해가 된 것 같다. 이 양심 없는 인간들 지금 절반도 이해 못한 것 같은데 80%라고 지금? 오케이? 어쨌든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볼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렸어. 그럼 얘가 y는 k랑 안 만나고 싶은 거잖아. 맞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안 만나겠어? k 값이 이렇게 점을 지나버리게 되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그럼 이거보다 어때야 돼? 내려와야 되지. 그러니까 바로 k는 만나게 될 때인 2보다 작으면 끝이잖아. 확인됩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절대값으로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야. 이번 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수학 상복습을 통해서 여기까지 만들어내야 돼. 알겠니? 이거는 비단 지수함수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라 절대값 함수 이용하는 거니까 수상과정이랑 똑같이 다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줘. 자, 그러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를 한번 더 보자고요. 우리 수준에 맞춰보자. 자, 우리 수준대로 맞추면 나눠야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부터. 그러면 이때 그래프는 y가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에 플러스 1 되는 거죠. 이 식을 이대로 그대로 놓을 게 아니라 얘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3의 마이너스를 묶어서 x 플러스 1제곱으로 하고 플러스 1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y는 3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로 쓸 거예요.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x가 1보다 이상이 된다. 마이너스 1보다. 그럼 이때는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라고 그냥 써버리면 되겠죠?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지? 마이너스 1쪽에 체크. 그 다음에 얘부터 그리자고요. 얘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또 일일이 우리 평행 이동하면서 찾아야 되니까 귀찮지? 그럴 때는 그냥 점좌표 대입해버리세요. 어차피 얘 감소함수인 거 알죠? x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대입하면 되지? 그냥 마이너스 2 정도 하나 대입해보면 되지 않겠니? 확인됩니까?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 그냥 감소함수인 거 알지? 그래프 바뀌지? 마이너스 1 대입해버려. 얼마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2라는 점을 지나게끔 여기에 빵꾸를 뚫고 감소함수로 이렇게 내려오면 된다는 얘기죠. 이쪽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가자. 그럼 자, 이쪽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2죠. 그러면서 얘는 밑이 3이니까 증가함수지? 그럼 요 점을 반드시 지나줘야 되지? 증가함수지? 올라가는 거지 뭐 이렇게. 아까 그랬던 그림하고 똑같은 거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y는 k랑 안 만나. y는 k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야 안 만나게 되는 거잖아. 맞니? 언제 처음 만나? k 값이 커지면서 2가 처음 됐을 때 만나지? 따라서 우리는 k 값이 2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그래프 분석해도 돼요. 어때?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지? 절대값을 가지고 바로 가는 것보다 나눠놓고 보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푸는 방법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절대값 함수를 바로 해석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라. 됐습니까? 자, 26번으로 가시면 돼요. 네, 저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거가 마이너스 1이 x보다 크거나 같다 했잖아요. 저거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마이너스 1이 x보다 크다 이렇게 써도 그냥 원래는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식의 모양이 달라지잖아.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보통 우리가 많이 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둘로 일부러 나눴던 거야. 그래서 음수를 따로 빼고 시계값이 음수가 될 때를 따로 빼고 0과 양수일 때를 따로 빼서 보통 묶어. 음수랑 0일 때는 웬만하면 잘 안 묶어. 왜냐면 수체계를 볼 때도 그렇고 보통 양수랑 0이 같이 세트로 움직여서 같이 해석이 되고 음수일 때는 따로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렇게 잘 안 해. 근데 사실 식을 막 써놓고 결국 정답만 찾는다라는 관점에서 보잖아?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어. 정답만 찾는다라고 하면은. 근데 풀이 과정을 쓰면 있어서 감점의 요소는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으니 처음 익힐 때 제대로 익혀놓는 게 나중에 습관을 잡는 데도 그렇고 도움이 되겠죠. 자, 2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K1사분면 위의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두 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했을 때 사각형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9다. 자, 그 넓이가 9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다 밑줄 치고 밑에다 적자. 뭘 적을 거냐? 여러분들이 한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을 거거든?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니?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3이요. 그래, 3이라는 거 확인되지? 그래서 밑에도 적어놔. 한 변의 길이가 3이라고요. 자, 그 내용을 왜 적어놨냐면 그 한 변의 길이가 3이라는 내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어떤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냐면은, 자, 어쨌든 우리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과정, 수학 3 과정 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은 도형이 나왔어. 함수 안에 좌표 평면 위에 점들이 찍혀 있는 도형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 그래? 점의 좌표를 항상 찾아주라고 얘기를 하지. 일단 찾고 그 다음 문제 해석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딱 봤더니 A라는 점의 좌표부터 하나씩 찾아가는 거지. X좌표 우리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얘를 A, 2의 X제곱으로 쓰는 거죠. A제곱 써. 2의 A제곱.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C라는 점의 좌표는 A, 0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제 3만큼 이동하게 되니까 이 3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지. 문자를 하나 줄일 수 있잖아. 그래서 D점의 좌표가 A 플러스 3, 0.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A 플러스 3, 2의 A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봐. 얘가 잘 보잖아? 얘를 문제 풀어보면 두 개나 돼.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 그럼 성립해야 되잖아. 근데 대입하면 문자가 AK 두 개니까 바로 대입하기 조금 곤란한 상태야. 맞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변의 길이가 3인 걸 알지? 이게 얘잖아. Y좌표. 그러니까 우리는 변의 길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일단 첫 번째 2의 A제곱이 3이라는 걸 알았어.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A값, 지은아, 뭘까? 응? A가 뭐냐고. 이게 A제곱을 해서 3이 나왔어. A가 뭐야? 로그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쓸 거야? 그래, 로그 2의 3. 뭘 당황을 해. 그냥 천천히. 응? 그러니까 숫자를 지금 쓸 수가 없으니 로그 배웠잖아.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된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는 바로 두 번째 A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B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 로그 2의 3 플러스 3, 2의 A제곱이 3인 거 아니까 굳이 쓸 필요 없이 3이라고 적어버리면 되겠지? 이제 이 B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 안 해? 이미 문자 다 해결됐으니까 대입해서 상수 K값만 찾으면 되지. 그래서 대입하자. 그럼 세 번째 대입을 하면 3은 K에다가 곱하기 2에 로그 2의 3 플러스 3을 한 거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난 요것만 이쁘게 잘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는 로그 2의 3 플러스 3이라는 식을 지금부터 정리할 거야. 그러면 로그 2의 3은 그냥 냅두고 여기 뒤에 있는 3을 밑이 2인 로그로 고치자고. 그러면 로그 2의 8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로그 2의 24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얘를 아싸리 그냥 로그 2의 24로 고쳐놓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밑과 진수가 자리를 바꿔도 되지? 그러면 주어진 3번식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3이 K에다가 곱하기 24가 되겠구나.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K값이 8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되게 쉽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점좌표 찾으면서 따라간다라는 거를 반드시 꼭 제발 기억을 해 주십시오. 도형 문제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다음 41번입니다. 두 개의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1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합성함수를 만들려고 그랬네. 그러면 수학화 과정을 열심히 공부했느냐 물어보는 문제구만. 근데 사실 수학화 과정을 모르면 안 되지. 대충 공부했어도 푸는 데는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돼 있고 x의 범위가 이런 범위를 가지고 G서클 fx라는 함수를 찾아라. 이걸 찾을 건데 이렇게 된다. 확인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석을 하는 순서거든. x의 범위가 1 이상 4 이하인 범위를 가진다 그랬지? 이걸 토대로 일단 fx라는 녀석의 범위를 찾아야 돼. 함수값의 범위를 찾아야 돼. 왜 범위를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합성함수를 풀어내야 되지. x라는 원래 정의역이 요 함수에 들어가서 나온 값을 다시 g에다 대입하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x의 범위를 가지고 함수값의 범위를 찾아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숫자를 g에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를 찾고 그 다음에 G서클 fx를 해석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됩니까? 이해돼야 안 돼? 솔직히 말해. 솔직히? 자, 그러면 x의 범위를 가지고 fx 그래프 해석하면 fx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x-2의 완전 제곱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래프 직접 그리자. 꼭지점이 2,1에 있고 아래로 불러. 근데 x는 1부터 4까지. 그러면 최소값이 언제야? 2일 때가 되겠지? 즉 x가 2에서 fx라는 녀석의 최소값이 1이 나올 거고요. x가 4에서 fx라는 녀석의 최대값이 나오겠죠? 얼마 나옵니까? 5겠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보게 되는 fx라는 녀석의 범위는 1 이상 5 이하가 되는구나. 확인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다시.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에서 G서클 fx라는 관계식은 결국에 a에다가 x자리에 fx를 대입하라는 얘기 되는 거지? 맞니? 이렇게 생긴 관계식의 범위를 찾아라. 맞죠? 단 어떤 조건이 붙었냐? fx의 범위는 1 이상 5 이하의 범위를 가지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 fx를 계속해서 써놓기는 좀 귀찮지? 그래서 우리는 fx를 그냥 m이라고 치환을 하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건 gm이라는 관계식이 될 것이고요. 이 관계식은 a의 m제곱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범위는 m의 범위로 바뀌고 1 이상 5 이하의 범위를 가지게 되겠구나. 확인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져 있는데 아이고 이거 m으로 바꾸면 안 되겠다 야. m이라고 하면 또 헷갈릴 거 아니야? k로 바꾸자. 자,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지금 등장을 해 있어. 맞죠?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지금 봤더니 gx가 미신 a가 0보다 커. 1은 되지 않을 거야. 즉 여기에 미신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 말을 생각하면 gx라는 함수가 증가함수가 될지 감소함수가 될지 우리 확인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다 가정해 놓고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그럼 무슨 함수가 돼? 그렇죠. 그래서 감소함수 그래프를 대충 그냥 좌표 평면에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감소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점근선 가지게 그려지겠지? 여기 만나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때 여기가 K축이잖아. 1부터 5까지니까 1부터 5까지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지? 그럼 언제가 최대야? 그렇죠. 다시 말하면 K가 1에서 최대값이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이 값이 얼마야? A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 얼마라고 그랬어? 32. 그러면 이게 말이 돼? A가 30이라는 조건은 애초에 우리가 세웠던 전제에서 벗어나 버리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뭐해? a가 1보다 크게 만들면 되겠지? 증가함수로 그려질 거야. 그러면 좌표평면 만들고 마찬가지로 증가함수로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다시 범위가 1부터 5까지. 그러면 언제가 최대야? 5일 때가 최대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위에다 써보자. k가 5에서 최대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 최대값을 a의 5제곱으로 적으면 되겠죠? 이게 얼마래? 32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a가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엔 범위 안에 들어오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뭘 하면 되는 거야? 최소값 찾으라고 시켰잖아. 최소값 찾으면 되지? 자, 그러면 최소값은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k가 얼마일 때? 1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뭐가 되는 거야? 2의 1제곱.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다? 2다. 이렇게 찾게 되겠죠. 확인됐어요? 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2. 간단하지? 42번 가겠습니다. 지훈이가 요새 많이 힘든가? 두 번째 타임만 되면 이렇게 눈이 반쯤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지? 자, 42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인 함수에서 그 함수의 모양이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5로 그려졌다. 그랬을 때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고 두 개를 곱하고 4배까지 하는 거네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딱 봤던 게 그동안 봐왔던 지수함수의 모양들이랑 뭐 달라. 그동안 봐왔던 지수함수의 모양이랑 어떤 점이 달라? 미지수 x가 포함되어 있는 항이 두 개나 되잖아. 이럴 때 우리 뭐 하라 그랬지? 그냥 치환하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누굴 치환할 거야? 그렇지. 2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할까? k라고 할 건데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지. 그러면 치환을 하고 나면은 항상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치환된 k의 범위를 찾아주라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는 치환된 k의 범위를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찾아보자. 이 함수 여기가 x축, 여기가 k축이 되는 거잖아. 증가함수로 그려지게 될 거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의 범위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x가 얼마일 때가 최소니?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 등장하겠지? 얼마야? 대입해보면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x가 언제? 0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일단 k의 범위가 4분의 1보다 이상이고 1보다 이하가 됩니다라는 걸 찾는 거죠. 이걸 찾고 나서 이제 3단계 치환하는 거야. 확인됐어요? 그러면 자, 식정리하부터 y는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을 제곱한 거라고 지수법칙 통해서 바꿔도 되지?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식을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를 꼭 염두에 두고 해봐. 그러면 여기는 2의 x제곱, 2의 x제곱을 우리는 k로 치환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관계식이 y는 k의 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때 단 k의 범위가 4분의 1 이상 1 이하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자, 범위 찾으려면 표준형 바꿔야 되잖아요. k-1에 완전 제곱 플러스 4 되는 거지? 이대로 그리자. 그러면 쓱쓱 x좌표가 1일 때 y좌표가 4가 되는 지점에서 꼭지점 가지고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확인됩니까? 이때 x의 범위는 4분의 1부터 1까지니까 여기 어딘가에 4분의 1부터 여기 어딘가에 1까지의 범위를 가지게 되겠네요.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k가 얼마일 때? k가 4분의 1에서
식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 되는 거지? 맞니? 4분의 1 대입하면 최대값 나오겠지? 얼마 나와요? 빨리빨리 산수 안 해? 16분의 67. 미쳤어? 미쳤어? 아니에요? 아니니까 미쳤다는 걸 물어보겠지? 아니 암살이 나보다 느린데 왜 자꾸 암살하려고 그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미안해. 알았어. 그럼 빨리 니네가 해. 얼마 나와? K가 4분의 1에서 최대값이라며. 4분의 1 대입해야지. 암산돼요? 야 아직까지도 암산을 못하고 있는데 암산을 하면 되겠냐? 빨리빨리 산수를 하든 암산을 하든 알아서 계산을 해. 맞아요. 12분의 14. 너 내가 해서 딴 거 나오면 어떡할 거야? 오늘 10시에 집에 가라. 아니에요. 맞다고? 니네가 야 그렇게 둘이서 한 입 모아서 오답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3명이 이렇게 모이잖아? 2명이 틀린 얘기를 하면 왠지 그 말에 신뢰가 가기 시작을 해. 이거 문제야. 얼마나 와요? 16분의 73? 73? 네, 73. 그럼 그렇게 해. 자, 그 다음에 K가 얼마일 때? 1에서 최소값 나오는 거지? 그러면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는 이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x가 얼마일 땐 찾을 필요 없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x가 얼마일 때가 필요해.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 4분의 1이 나왔던 x값을 유추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찾을 수 있고요. 다시 1이 나왔을 때의 x값을 유추해 들어가면 x가 0일 때라고도 찾을 수 있겠죠. 뭐 이거는 번외의 얘기고 어쨌든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그러면 4배를 하고 얘네 둘까지 곱하면 얼마 됩니까? 응? 73 되죠? 네. 정답 맞아요? 네. 그럼 맞았나 보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잘했어. 아이고. 뭔 개그를 하네? 미쳐갖고. 자, 49번입니다. 42번하고 49번 문제 한번 비교하면서 가볼래? 어떤 차이가 있을까? x의 개수가 x의 개수가 42번 문제는 다 1이었는데 49번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그거도 하나의 차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미지수가 두 개라고요? 그래, 49번에 보면은 내가 모르는 미지수 A가 하나 추가가 됐어. 그죠? 네. 뭐 그것도 하나의 차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좀 더 근본적인 차이. 또 다른 차이. 나올 수 있는 거는 42번 문제는 x의 범위를 줬지. 주고서 그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러 시켰지. 근데 49번은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없지. 즉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어. 그 차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가 범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메인 차이가 될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요소들도 물론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겠지만 방금 전에 얘기한 범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비한다면 중요도는 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범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부터 보는 건데 물론 범위가 지금은 없잖아. 없지만 미지수가 두 개가 늘어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적 부담은 되게 큰 문제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애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냐. 이제부터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볼 거냐면요. 우리는 첫 번째 여기부터 생각을 해볼 거야. 2 곱하기 3의 a 플러스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애 있어요. 여기서 얘는 다시 쓰면은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a만큼. 그리고 거기에 2배 곱해버린 거지. 확인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관계식은 얘는 증가함수지? 밑이 3이니까. 그리고 함수값이 무조건 0보다는 다 클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걸 2배 했잖아. 어쨌든 그럼 무조건 0보다 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로 8 곱하기
3의 a-x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는 3분의 1의 x-a제곱으로 바꿔도 되지.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이란 그래프를 x축을 따라서 a만큼 평행 이동하고 거기에 8배 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 얘는 함수값이 0보다 크겠죠. 거기에 8배 쓰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즉, 이 식에 있는 전체 값도 여전히 0보다 큰 게 맞아요. 확인됩니까? 이해 안 됐잖아. 어디서 막혀서 빨리 말해. 이해됐어요. 믿어도 돼? 네. 반응이 너무 시원치 않은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본다면 y라는 녀석은 결국에 앞에 있는 양수랑 뒤에 있는 양수 두 개의 합에 대한 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양수와 양수꼴로. 확인되십니까? 자, 그러면 양수와 양수꼴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70이라고 그랬지? 맞아요? 즉 이러한 꼴의 최소값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두 양수의 합의 최소를 찾으라는 얘기지? 뭐 이용하라는 얘기야 이거?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 보이는 애 어차피 하나 있고 여기 보이는 애 어차피 하나 있지? 두 개의 양수의 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걸 식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2 곱하기 3의 a 플러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8 곱하기 3의 a 마이너스 x제곱을 계산한 거는 이상이다. 누구 이상이냐? 2배를 한 루트 2 곱하기 3의 a 플러스 x제곱 여기다 곱하기 8 곱하기 3의 a 마이너스 x제곱 이상이 될 것이다. 확인돼요? 아는 거 정리합시다. 그러면 일단 이 루트 유지하고 여기 보이는 2랑 8을 먼저 곱해서 16을 만들게 되겠죠? 곱하기 3의 a 플러스 x제곱하고 3의 a 마이너스 x제곱 두 개를 곱할 겁니다. 그럼 3의 몇 제곱 돼요? 2a제곱. 그렇죠. 2a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 2 밖으로 루트 밖으로 꺼낼 겁니다. 16이 나오면 4로 나오면 되겠죠? 3의 2a제곱 3의 a제곱 자체도 어차피 전부 다 0보다 큰 거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맞죠? 그러니까 곱하기 3의 a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이고 색깔을 바꿔서 볼까? 구분되게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거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숫자가 얼마면 되는 거야? 우리 그렇죠. 최소값 7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얼마? 그렇죠.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는 게 뭐야? 오, a값 찾으라고 시켰네? 1로 그냥 끝난 거지 뭐. 확인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한 차례 다 받기는 했습니다. 혹시나 빠뜨린 거 있는지 추가 질문 혹은 더 궁금한 거 있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빨리 확인해. 오늘은 좀 시험시험 가자고. 오늘은 할 거 별로 없어. 진짜 없어 오늘은. 로그함수 안 나와요. 로감사 안 할 거야 오늘. 너네 마음 같아서는 원래 수업을 우리가 할 때 오늘 해야 되는 나 원래 수업하는 스타일을 원래 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 지금 오늘 봐야 되는 범위 있지. 이거를 지수함수 뒤에 붙여서 한 5분 정도 짧게 설명하고 끝내. 설명할 게 없거든. 그래서 원래대로면 지난번에 숙제를 끝까지 내고 그냥 오늘 로그함수 들어간다. 이렇게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렇게 밀어넣었다가는 우리 반 지금 수업에서 니네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지금 2개로 나눈 거야. 지수방정식을 따로.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내가 따로따로 나눠주는 이유. 한꺼번에 원래 내 페이스대로 진도 안 나가고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주는 이유는 너네 집에서 복습하라고. 그 시간 이용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틀렸던 거, 질문했던 것들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검토도 해보고 하라고 하는 거니까 제발 확인들 꼭 하세요. 자, 뭐 어쨌든 질문 더 없어요? 네. 괜찮아? 그러면 우리 4시까지 쉬었다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가자. 쉬었다 보자.